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10시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재판이 한 번 열렸거든요. 네. 한 번 열리면서 그날 바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재판이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즉 자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백을 하게 되면은 네.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네. 바로 이제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백을 했고 또 반성을 하고 있다. 예. 눈물까지 보이면서 예. 말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약 그리고 단순 소지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1년 내지 3년이 기본 양형 인자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감형이 되면 10개월에서 2년 정도가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3번 투약을 했다는 거, 참 3번에 걸쳐서 샀다는 거하고 6번에 걸쳐서 투약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가 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초범이기 때문에 말이죠. 초범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성을 자백을 했기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초범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도 네. 집행유예를 많이 해줍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보호 관찰이라든지 예. 치료 명령 이런 네. 것들을 붙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만약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보호 관찰 그리고 치료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네.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보호관찰관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담당 보호관찰관이 이제 치료 명령을 집행을 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료기관 등을 알아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의료기관들을 알아봐가지고 네네. 연계를 해가지고 뭐 약물이 필요하다면 치료적 목적의 약물을 투약하게 한다거나 마약을 일단은 끊어야 되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제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반성을 네.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때도 울면서 네. 자신은 떳떳하다, 정말 결백하다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좀 상반된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근데 이제 지금 법정에서 흘리는 눈물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네. 맨 처음에 이제 뭐 언론 브리핑을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할 때 흘린 눈물은 뭐 사실은 그것은 일종의 연기였다 이렇게 보이는 게 네네. 6일 만에 사실은 뭐 마약을 사용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모든 이제 상황이 다 반전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처음에는 뭐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예. 그런 고의적인 어떤 제스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감형 요소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그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형 내에 이제 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이 양형 구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가중을 할지 내지는 감형을 할지는 그야말로 공사실을 인정하고 자백을 하고 반성을 했는지 네. 등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그 수사기관에 또 이제 구속이 되기 전까지 예. 그때까지는 박유천 씨가 물론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재판에 들어가서 네. 자백을 하고 공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범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연예계를 은퇴한다든지 많은 어떤 불이익을 이미 당했거든요. 예. 그런 요소도 좀 아무래도 생각을 해서 이 양형 요소로 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유천 씨가 사회에 일으킨 어떤 파장은 큽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재판에서 보인 어떤 여러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지금 박유천 씨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든지 네네. 지금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의외로 또 예. 아주 그 강한 처벌을 해서 예.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예. 지금 앞서서 저희가 그 마약 투약 논란 사건 일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그래픽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박유천 씨가 어떤 입장을 밝혔었는지를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 어떻게 필로폰이 내 몸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했던 박유천 씨인데 네. 이 심경의 변화들이 있으면서 이제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교수님은 오늘 재판 결과를 어떻게 그럼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상당 부분 뭐 아무래도 이제 초범이고 예.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전혀 공여를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적 등을 고려를 한다면 그렇다면 징역까지 이제 선고하기에는 네.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을 하게도 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어떻게든 형벌은 피해 간다 손 치더라도 네. 이 사람이 필로폰이라는 아주 강력한 마약이거든요. 예. 그걸 6번씩이나 이제 발각된 게 6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이 이미 중독 증상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서 네. 형벌을 선고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이 마약 뭐 의존증은 이거는 치료를 안 하면 아. 이 사람의 나머지 인생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집행유예가 나와서 풀려난다 손치더라도 네. 문제는 이 마약의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부가 무지하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그렇죠. 거지 이게 그럴 수 의존성이 있죠. 상당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당연하죠. 지금 예. 뭐 필로폰이 금방 말한 것대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네네. 그런 마약일 뿐만 아니라 6번이 적발됐는데 네. 적발된 것이 그러니까 뭐 다른 가능성도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에 있게 되면 실형이 되면 이제 치료 예. 감호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바깥에서 보호관찰과 연계해서 일종의 보안 처분으로서 네. 치료 명령을 내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강제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형이 되면 치료 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만약에 또 집행유예가 되면 치료 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하여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10시가 넘어섰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됐을 텐데요. 아마 뭐 저희 뉴스 시간에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지금 박유천 씨하고 같이 마약을 한 혐의로 먼저 구속이 됐던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황하나 씨는 이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어요. 네네. 여기는 좀 다투고 있거든요. 예. 3월 12일과 13일 날 박유천 씨는 같이 마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황하나 씨와 황하나 씨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다투는 그러게요. 부분이 예. 있어서 결국 여기는 이제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제 3차 공판이 오후 2시에 열리게 되고요. 네. 황하나 씨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박유천 씨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다투는 것 때문에 박유천 씨에 대한 수사 기록 이런 네.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그것을 좀 보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견서 뭐 이런 것도 좀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의견이 지금 상반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재판이 각각의 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박유천 씨는 분리해가지고 예. 오늘 이제 선고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황하나 씨는 계속해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3월 12일과 13일 이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박유천 씨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황하나 씨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보게 될 텐데 네. 어쨌든 박유천 씨의 오늘 이제 그 어떻게 선고가 되는지에 따라서 네. 황하나 씨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선고가 될지를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예. 자, 지금 뭐 이제 박유천 씨가 오늘 재판 1심 선고를 받고 나서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치료는 해야 된다라는데 두 분은 이제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과연 어떻게 이제 연예계 생활을 할 것인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기자회견 당시에는 박유천 씨가 만약에 내가 약을 했다면 필로폰을 했다면 마약을 했다면은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도 이 재판부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연예인이 없다라고 네, 네. 답을 했다고 해요. 과거형으로. 예, 네, 과거형으로 네. 대답을 했다고 네, 하는 걸 네. 보면 본인이 이제 연예계 생활은 접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뭐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는 이제 기획사도 계약 해지, 소속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혼자서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현재로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차후에 모든 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게 지금 소속사도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고 팬들도 사실은 이게 박유천 씨가 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좀 뭔가 좀 그동안에 지지했던 이런 응원의 글들을 좀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사실은 박유천 씨가 이제 마약을 했다는 혐의가 나오고 나서도 황하나 씨가 이제 박유천 씨를 지목하고 나서도 박유천 씨 팬들은 네. 일관적으로 아주 그 박유천 씨를 계속해서 지지를 보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네. 거기서 치명타를 입었어요. 예. 사실은
물론 이제 마약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끝까지 그 거짓말의 강도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지지를 접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 지금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유천 씨에 대해서 1심에서 예상하신 대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4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재판이 열렸는데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은 이제 박유천 씨가 풀려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저희가 지금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저희가 현장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예상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마약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10개월에 2년은 저도 예상했던 그 부분인데요. 네. 보통 이제 초범에 대해서는 마약 같은 경우에 아주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관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한 거, 그리고 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거, 그리고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박전 씨가 또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박전 씨는 이번 기회에 이 집행유예가 사실은 근데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또 도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풀려난다 하더라도 확실히 치료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범죄하고 좀 달라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와서 다시 또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구속 상태로 돼 있던 박유천 씨가 잠시 뒤에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 저희가 현장에서 나오는 대로 생중계로 연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